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필환경 시대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환경 얘기를 해볼까요? 5월, 6월에 바다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더라고요. 네. 지난 5월 31일은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바다 관련 산업과 바다 보호를 위해 제정한 바다의 날이었고요. 네. 지난주였죠. 6월 8일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유엔 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었습니다. 예. 3년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은 바다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바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었는데 바다에서 저장하는 탄소의 양이 많아서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도 역할이 크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다는 지구 면적의 무려 71%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가 인류가 발생시키는 이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 저장원이고요. 이거를 따져보면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의 30에서 50% 정도는 바다에서 저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지에 비해 바다 면적이 4배 정도 더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의 환경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혹시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는 생물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이 생물종을 14,222종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인데요. 네. 우리나라 해양 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 기준으로 1,000제곱킬로미터당 32종이 서식을 해서 단위 면적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동시에 이 곳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보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보전 정책은 좀 미비한 수준이라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고 또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가 비어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비어가고 있다. 그러면 바다에 사는 생물종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업 생산량으로 살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1986년도에 최대 173만 톤에 달했던 어업 생산량이 최근에는 94만 톤 정도로. 반 밑으로 뚝 떨어졌네요. 네. 이거를 좀 이제 어업이 어려워졌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바다가 지금 비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이 늘어나면서 어업의 방식은 또 더욱 발달되어가지고 어선은 강도가 높아지고 또 그물이 점점 촘촘해지거나 또 어류 탐지 기술은 계속 발전되어서 한꺼번에 많은 어획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우려가 큰 바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또 일어나는 또 다른 환경 문제는 없는지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해양 생물들이 그물에 걸리는 혼액의 문제로 매년 1,000마리가 넘는 고래들이 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닷물에 서식하는 돌고래류의 이제 생명 말고도 갯벌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도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갯벌 면적만 비교를 해봤을 때 1987년에 비해서 2018년 기준의 갯벌 면적이 무려 22%나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30년 만에 22%가 사라진 것이라서 이걸 따지고 보면 약 248개의 서울 여의도 면적이 사라진 것이랑 동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면적이 248개나 사라진 거다. 맞습니다. 네, 와. 엄청나게 큰 면적의 갯벌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이제 4.5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미 30년 동안 사라진 갯벌의 대비 0.6% 정도밖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니 지금 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켰으면 됐었을 것을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30년 동안 사실 잘 보존만 했어도 또 다른 예산이나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고 계속 잘 보존만 해왔어도 됐던 건데 네. 그걸 이미 준설하고 매립하면서 해양생물도 사라지고 갯벌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정책과 예산을 들여서 이걸 또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 바다의 날, 해양의 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양 관련된 많은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좀 빠르게 해야 될 것을 좀 하나로 꼽자면 해양 보호구역의 지정입니다. 네. 이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등록한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 수역이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 한국이 또 세계에서 이렇게 협약으로 지정하는 나고야 협약 비준국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관할 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을 10%까지 확장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 10%의 확장 약속 자체도 작은 수치여가지고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해양학자들이나 NGO 단체들은 그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 정도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간의 간섭을 없애야지 지금의 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 이외에도 더 많은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등록한 한국의 해양 보호구역이 많은데 그중에 지금 뭐 아무리 해도 10%까지 확장도 어렵다. 지금 그 얘기신데 어떤 노력을 그럼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예산을 단순하게 숫자를 비교를 해보자면 2022년 정부 예산은 총 607조 원 가량인데 예.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에 대한 예산은 3,09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이를 따져보면 국가 전체 예산의 0.05%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어업 생산량도 계속 감소하고 해양 폐기물도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정부의 정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연이라는 게 한 번 훼손되고 나면 복원이라는 건 참 요원한 일이라서 잘 지켜내는 것부터가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자, 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한 환경하자. 오늘은 기후변화로 바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해양 보호구역의 필요성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